등차 수열 함수적이죠. 130페이지부터 한번 볼게.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알고 있지 뭔지. 등차 수열이 뭔데? 차가 일정한 수열이잖아. 차가. 이 등차라는 게 결국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차가 일정한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래서 이렇게 이웃타항 사이의 차가 어떤 숫자 d로서 일정할 때 그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요 d를 우리가 뭐라 불러? 공차라고 부르는 녀석인 거고요. 맞아, 공통된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식을 세우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때 요 a를 우리가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항. 그리고 여기에 있는 d는 위에 썼듯이 공차가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 대한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보통은 문제를 풀 때 일반항을 구하려고 많이 한단 말이지. 일반항을 구해서 n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맞지? 우리가 원하는 항의 값을 이제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모든 걸 다 연립방정식 풀려고 해. 연립방정식. 일반항 an 구해야지. 그러니까 뭐 숫자 대입, 뭐 숫자 n에다가 숫자 대입, 뭐 숫자 대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런 문제풀이 접근이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서는 그 문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어. 괜찮을 수가 있어. 하지만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렇게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래서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저는 좀 바꿀 거예요. 그거를 네가 얻어가야 돼. 아, 내가 기존에는 등차 수열 문제를 다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로서 다루었는데 요번에 등차 수열이라는 게 간격 같은 것도 보고 첨자합 같은 것도 보고 함수적 관점으로 그래프 그려서도 보고 되게 다채롭게 볼 수 있겠구나. 다채롭게 본다는 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서 이걸 오히려 더 어렵게 다루는 것이 아닌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등차 수열에 대한 간격 논리예요. 간격 논리. 이 간격 논리라는 게 사실 별거는 아니고 이름은 내가 간격 논리라고 좀 있어 보이게 지으려고 했는데 별건 아니야. 왜 별게 아니냐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얘네는 다 얼마만큼 차이나? 얘네가 다 공차 D만큼 다들 차이 나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A5라는 항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 A5라는. 근데 A5라는 항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알고 있기를 어떤 값을 알고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A3 값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 A3 값. 그러면은 보통의 문제를 풀 때는 A3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이제 그 연립방정식 세워가지고 일반항 구해서 A5를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A5를 뭘 기준으로 생각해? A3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3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A5는 A3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얘가? 2칸 떨어져 있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얼마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2b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엔 A2를 알고 있다라고 쳐보자. A2를 알고 싶다고 쳐보자. 그래서 A2는 해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A5를 이번에 또 알고 있다고 쳐봐.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래서 A5를 알고 있을 때 A5를 기준으로 해서 뭘 표현하고 싶어? A2를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A2는 A5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얘는 3칸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그만큼 앞으로 가야 되잖아. 맞지? 얘는 뒤로 간 거니까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b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열의 특정 항을 계산을 할 때 특정 항의 값이 궁금해. 맞아? 그 값이 궁금할 때 모든 계산을 하는데 모든 계산을 어떻게 일반 항을 구해가지고 항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항을 기준으로 해서 몇 칸 떨어져 있니? 앞으로 몇 칸, 뒤로 몇 칸 떨어져 있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간격이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손쉽게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로 자 예제. 그래서 몇 칸 떨어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해. 예제 1번을 보잖아. 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5의 값이 5고 A15의 값이 25래. 그랬을 때 지금 A20을 구하라고 하지. 그럼 보통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A5를 A 플러스 4D A15를 A 플러스 14D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립해서 AD 구해가지고 AN 구해서 뭔가 할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격을 볼 거야. 그럼 A5랑 A15 몇 칸 떨어져 있어? 이걸 빼보면은 10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빼면은 요게 몇 D가 돼? 10D가 된다고. 그럼 요거 빼면 계산하는 게 20이 돼. 그러면 공차가 몇이 돼?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A20이 궁금하네. 그럼 A20이 궁금한데 그럼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야? A5를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A5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뒤로 몇 칸 떨어져 있어? 뒤로 15칸 떨어져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2 곱하기 15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30이잖아. 그럼 값이 뭐가 나온다? 35가 나온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어떡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 2번을 보면 예제 2번도 비슷하게 가면 되거든. 자, A1이 3이고 A5가 A3 플러스 4래. 그럼 내가 이걸 A3을 옮겨주면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 나잖아. 그럼 요건 몇 D가 돼? 2D가 되고 요 값이 4니까 D가 뭐가 된다? D가 2가 되겠죠. 이해가니? 그랬을 때 AN이 10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니까 이거는 써야 돼. 그럼 요건 어떻게 돼? 3 플러스 n-1 곱하기 2다 해서 직역을 작성해주면 얘는 2n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100을 넘을 때는 언제야? n이 50일 때죠. 되겠어? 아하. 그래서 답은 50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예제 3번을 한번 같이 보면은 3번은 뭐라 돼 있어? 13과 37 사이에 그럼 13개의 수를 넣는데 넣었을 때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요게 등차 수열이래. 그랬을 때 상수 C의 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13과 여기에 있는 37은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 나지. 13에서 4칸 가야 37이잖아. 응?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몇 D가 나와? 4D가 나와야 되겠다. 그지? 그럼 4D가 몇이야? 빼면은 24가 된다고. 그럼 D가 뭐가 돼? 6이 되겠지. 공차가.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뭐야? 요게 있는 C 값이거든. C 값은 13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C는 13으로부터 3칸 떨어져 있으니까 18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되시겠나요? 그니까 딱 간격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확 납득하지.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또 이랬던 거였어. 뭐 A1, A2, A3, A4 이를 해가지고 또 뭔가 연립해서 봤을 거 아니야. A4 구하려고. 근데 간격놀이로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납득하세요? 그래서 간격논리라는 것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주면은 좋겠다.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번에는 132페이지 이걸로 넘어가면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일차 함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 일차 함수다 라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냐면 등차 수열을 그래프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함수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려서 보고 싶잖아. 근데 이게 왜 일차 함수냐면은 왜 일반항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요 AN을 이걸 잘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절히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나오는 거지. 수열이라는 게. 수열은 결국 n에 대한 함수잖아. 자연수를 정의하는 함수잖아. 그럼 함수기 때문에 n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작성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걸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dn 플러스 a-t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죠? 그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그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곧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괜찮아? 이때 요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기울기지. 맞아? 근데 기울기가 곧 1차 항 계수인데 1차 항 계수가 곧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이 기울기가 뭐랑 같아? D랑 같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 동차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럼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절대값 am이 절대값 am 플러스 3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am 플러스 2분의 3이 0이 된다라는 거를 되게 손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 물론 수열에서 이 2분의 3이라는 게 수열은 자연수만 정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2분의 3이라는 게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너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접근 방법. 식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식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두 개가 부호가 다르겠지?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이게 마이너스 am은 am 플러스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옮겨주잖아? 옮겨주면은 결국 am 플러스 3이 되는데 요게 결국 2a 플러스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
2n 플러스 1 하고 d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맞아? 그래서 양변을 이제 요 녀석의 양변을 쌤이 이제 2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해서 n 플러스 2분의 1 d가 되는데 이게 a n 플러스 2분의 3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는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쉽계산을 하면. 근데 두 번째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손쉽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보냐? 이게 결국에 여기 n축이면 요게 있는 이렇게 절대값 이 절대값을 씌우면은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접히겠지. 근데 결국에 이게 V자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1차 함수가. 이게 y는 절대값 an이야. 그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슥 하고 그으면은 여기가 이제 m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대칭이잖아. 그럼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m과 m 플러스의 센터가 되는 거야. 정중앙이.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 m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그대로 0 되면 요게 나오겠죠. 요게 봐. 이해가니?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시를 보면은 이번에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1, 4, 7, 10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요거에 이제 딱 보이는 게 공차가 몇이야? 3이지. 얘가 다 3씩 간격이잖아.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이걸 통해서 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그 일반항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지금 1차항 계수가 공차임을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럼 1차항 계수가 공차면은 내가 요거를 a, n은 해가지고 어차피 1차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공차가 3이잖아. 그럼 3n이라고 일단 여기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뭘 결정해야 돼? 하면 돼?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n에다가 1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상수항이 뭐가 돼야 되겠어? 1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끝이지. 이게 더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3씩 해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거네. 그지? 그럼 얘 일반항을 bn이라고 두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마이너스 3에 하고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럼 상수항이 뭐겠어? 7. 그치. 그래서 b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요거 갖고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예제 4번, 예제 5번 이게 둘 다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한번 잘 봐봐. 알겠지? 그래서 예제 4번은 내가 건너뛰고 예제 5번 한번 같이 볼게. 그래서 예제 5번을 같이 보면은 지금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리고 T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하는데 이번에는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더한다고 하는데 그치?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S7이 T7이 되고 나조건을 보면은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 더하기 Tn이 84다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T15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일단 여기서 SN, TN 요 그래프를 내가 그려주고 싶은데
둘 다 어차피 이게 근데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잖아. 1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거든.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V자로 나타나는 건 근데 똑같을 거야. 맞아? 근데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케이스 나눠서 봐야 되거든. 일단은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볼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쌤이 여기가 이제 n축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an을 잡았어. 그지? y는 an을 잡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tn을 잡는데 tn은 요거를 결국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럼 접어 올리면은 그래프가 정확히 접혀서 이렇게 될 거거든. 이거 겹치는 건데 내가 그냥 일부러 조금 따로 표현한 거야. 그럼 요게 y는 절대값의 an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가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잖아. SN은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값이 뭐가 나와? 이렇게 S 이렇게 더하면 음수가 나오지. TN은 뭐가 나와 여기서? 양수가 나오지. 근데 지금 n이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이 항상 84로 일정해야 되거든. 6이 어딜지 모르겠는데 n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 계속 값이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겹쳐서 더해지니까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니?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가정이 맞아 틀려? 틀리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요거 이제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서 해봤는데 이게 틀렸으니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여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접근이겠지.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흰색이 y는 an이고 파란색이 이제 절대값 시온 함수잖아.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요게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가족권 나조건 합쳐서 보잖아. 가족권은 이제 7일 때 얘네가 둘이가 같아. 합을 한 게 요거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합을 할 거잖아. 7일 때 같은데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일정하거든. 그럼 요때 S7 더하기 T7 하면은 84야. 근데 6일 때도 84야. 근데 그러면은 6이랑 7일 때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돼야 돼? 지금 S6 더하기 T6도 84고 S7 더하기 T7도 84거든. 맞지? 어떻게 돼야 되겠어? 7번째일 때 더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요 지점이 여기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뭔가 여기 지점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6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접히잖아. 접히고 이거 위아래로 갈리면은 여기가 이제 8인데 여기가 8인데 8일 때는 어떻게 돼? 8일 때부터는 요것이 양수가 나오면 요것이 똑같은 크기로 음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상쇄돼서 없어지잖아. 9일 때도 어떻겠어? 똑같잖아. 9일 때도. 그죠? 그래서 그 합이 계속 84로 유지가 된다고. 납득하세요? 그렇군. 그럼 요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요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7일 때 일단 0이 돼야 되니까 A7이 여기서 A7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 요 84라는 거. 그럼 그랬을 때 S7 더하기 T7이 84인데 S7과 T7이 같으니까 결국에 T7을 S7로 바꾸면은 S7이 4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요게 결국에 A1에서부터 A7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내가 아직 뒤에 안 하긴 했는데 등차수열 합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 더하기 말이잖아. 그럼 A1 더하기 A7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1과 A7 요거에 대해서 등차 중항을 쓸 수 있지. 그럼 여기 2A4가 되잖아.
요거는 14 곱하기 A4니까 요게 42거든. 그럼 A4가 3이야. 그지? 근데 A4가 3이고 A7이 0이면은 공차가 얘네가 몇 칸 차이나? 3칸 차이 나잖아. 그럼 공차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그럼 끝났지. 그때 이제 T15가 궁금한 거니까 15 구하려면 이쪽 해가지고 또 계산해보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계산을 뭐 좀 손쉽게 해보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잖아.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T7은 일단 몇이야? 여기 이쪽에서 계산되는 T7은 42가 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을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8일 때부터 시작해서 15까지 가면 이 몇 개야? 8에서부터 15까지 8개지. 그럼 8일 때 값이 1이잖아. 공차가 1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2가 되겠지. 맞아요? 이때는 3이 돼. 그럼 1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돼? 여기는 8까지 더하면 되지. 그지? 1에서부터 8까지 더하면 40 되겠죠. 그래서 40 더하기 뭐야? 계산이 못했나? 뭐야? 요거는 42 맞고 8에서부터 15까지는 8개 맞잖아. 그지?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8까지 더하는데 8까지 더하면 몇인데? 요 값이 뭐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로 보시고요. 됐고,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거 정리를 하고 이제 등차 수열을 배웠어. 등차 수열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은 등차 중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등차 중앙은 뭐냐? 등차 중앙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A, B, C 세 수가 있으면은 이 세 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게 양 끝에 것의 평균이 된다는 거지. 그럼 중간에 거 2배 하는 게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은 거고. 그죠? 그게 결국 등차 중앙인데, 이거를 이렇게 두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일반항을 써서 볼 거야. A, B, C가 연속하는 세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볼게.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얘네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이제 두고 보게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당연히 이게 등차 수열 3개를 그냥 연속적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 등차 중앙은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등차 중앙을 쓰면은 우리가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요 식을 변형하는 방법으로부터, 이 식을 변형하는 방법으로부터 2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 이거를 2가지 방식으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인사이트. 이렇게 써볼까?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첨자 합과 관련돼요. 첨자 합. 그래서 요게는 요 식을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면은 2A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건 AN 플러스 1 2개를 더한 거지.
그럼 an 플러스 1 두 개를 더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두 개 쪼개서 한번 써볼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변의 식은 그대로 더. 이렇게 두고 보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여기에 n 플러스 1 첨자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첨자의 합과 우변에 있는 첨자의 합을 비교해서 보잖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더하면 몇이야? 2n 플러스 그치 2n 플러스 2지. 우변의 거는 몇이야? n 더하기 n 플러스 2 하면은 얘도 2n 플러스 2지. 그래서 얘네 둘이가 어떤 걸 알 수 있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첨자 합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등차 수열의 합은 서로 다른 두 항의 합은 항상 어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는 의미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만약에 A 2 더하기 A 8이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또 A 2 더하기 A 8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2, 8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몇이야? 첨자합이? 10. 그치 10이 되지. 첨자합이 10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요 A 첨자합이 10이 되니까 우변에 내가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두 항의 합을 우리가 같은 걸 싹 다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리스트업을 하냐면은 A1 더하기 A9를 해도 같고요. 얘가 A3 더하기 A7을 해도 같고요. A4 더하기 A6을 해도 같지. 그리고 이게 싹 다 뭐랑 같다? 센터를 뭘로 가죠? 2A5 이렇게 해도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2 더하기 A8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점은 뭐가 되냐면은 이점은 우리가 어떤 이제 합을 계산을 할 때 A2 더하기 A8이 궁금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3만 알고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 A3 알고 있고 뭐 A7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 경우에 이거를 요거 더할 것을 요거 두 개 더함으로써 그냥 바로 계산해 버릴 수가 있다고. 더 손쉽게. 납득하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 거예요. 납득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첨자합.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센터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 센터.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에 여기에 있는 요식을 요식의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a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결국에 2분의 a n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지. 맞아? 그럼 요 두 개 더한 걸 2로 나누는 거는 결국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건 또 결국 또 뭔가 센터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지. 딱 정중앙에 있는. 그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등차 중앙을 활용을 하면은 이 센터에 있는 함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떨까? 그래서 얘를 내가 A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잖아. 여기에 있는 거 활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A5는 그럼 뭐에 대한 센터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해가지고 A1 더하기 A9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2분의 A2 더하기 A8 2분의 A3 더하기 A7 2분의 A4 더하기 A6
이런 식으로 A5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거는 내가 얘를 수직선상 위에 표현을 해주잖아. ND 있으면은 여기에 다섯 번째에 뭐가 있어? A5가 위치할 거야. 맞니? 근데 요게 결국 뭐에 대한 센터가 되는 거야? 여기에 A4, A6이 있으면은 얘네에 대한 센터가 A5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A3, A7이 있으면은 A3과 A7에 대한 센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A2, A8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A2와 A8에 대한 센터가 되는 거라고. 다 동일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센터라는 인사이트도 이끌어낼 수가 있겠다. 납득가? 그래서 요 두 가지 첨자과 센터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걸 통해서 이제 옆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등차 수열 AN이 지금 A5, 6 더하기 A7 더하기 A8 이거 바로 등차 중앙 쓰면 뭐가 돼? A6과 A8의 센터가 A7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2A7이니까 더하면 3A7 될 건데 요게 36이지. 그럼 A7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11이 뭐래? 는 3이네. 그치?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A7이 12잖아. 근데 여기에는 A10과 A11 두 개 더한 것을 표현하고 싶지. 그럼 요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은 간격 논리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10과 A7은 A11은 A7로부터 각각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4칸. 그치, 3칸, 4칸 떨어져 있지. 그럼 요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2 플러스 3D 플러스 12 플러스 4D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24 플러스 7D가 되겠지. 요 값이 이제 3이 된다. 그럼 D가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차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를 구하래. 그럼 S20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결국에 공식 쓰면은 2분의 항의 개수 20 곱하기 초 더하기 말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 맞아요? 그럼 요거는 10 곱하기 A1 더하기 A20 이렇게 되는데 내가 또 뭐라고 했어? 요 합이 일정하면은 또 다 그게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요게 몇이야? 1 더하기 20 하면은 21이지. 요것도 21이지. 요거랑 같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이 될 거니까 답이 뭐가 된다? 얘가 3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7번을 보면은 7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등차수열의 제100항을 A100을 구하라는 건데 가조건을 보면은 가조건을 보니 A7이 마이너스 5라고 하고요. 나조건을 보면은 얘가 A3 제3항과 제9항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은 A3은 마이너스 A9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요거를 옮겨주면 어떻게 돼? A3 더하기 A9인데 얘네의 센터를 구할 수가 있지. 뭐가 돼? 2A5가 되겠죠. 3과 9의 센터 몇이야? 6이지. 6. 그러면은 A6이 되는데 2A6이 0이니까 A6이 0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A6이 0인데 A7이 마이너스 5면은 얘가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공차가 몇이래? 마이너스 5가 된다고. 그럼 이때 우리가 A100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A6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 0을 기준으로 6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몇 칸 떨어져 있어? 94칸 떨어져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94를 곱해주면은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얘는 답이 마이너스 470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되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등차 수열 합을 볼 건데 등차 수열 합 등차 수열을 이 정도 하면은 다 한다. 등차 수열 합까지만 정리하면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뭐 싹 다 배웠다고 볼 수가 있지. 더 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네가 이제 방금 봐서 알겠지만 등차 수열 파트가 정보량이 꽤 많거든. 처음 보는 그런 관점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일반항 사실 이거를 내가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교과서대로만 하면은 그냥 등차 수열 A 플러스 M 일반항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D고요. 뭐 등차 중항은 2B가 A 플러스 C예요. 이거 하면 끝이야. 맞잖아. 교과서대로 하면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이런 관점들이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그 관점들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교과 개념은 크게 안 벗어나되 아예 외적인 걸 하자는 건 아니거든. 대신 그거를 조금 더 좀 다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지. 대신 그걸 너무 과한 선은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너네들이 이제 적용 가능한 선에서 이제 보자는 거거든. 요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막 그런 스킬 같은 걸 많이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거든.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다음 이제 등차 수열 합을 볼 건데 등차 수열에 아까 일반항은 내가 1차함수라고 했잖아. 등차 수열 자체는. 합은 뭐가 되냐면은 얘도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거든. 오늘 합은 우리가 2차함수로 볼 수가 있다. 알겠어? 요것도 2차함수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래서 뭔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냐? 일단 등차 수열 합 SN을 쓴다라고 쳐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 등차 수열 합 SN을 보는 관점도 두 가지가 있지. 어떻게 봐? 첫 번째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 더하기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아? 이게 항의 개수 곱하기 초 더하기 말이지. 그죠? 그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럼 요거는 결국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볼 거야. 괜찮아요? 요게 일단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뭐야?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어떻게 써?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요게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공식이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 근데 현우야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내가 이렇게 쓰잖아. 쓰고 나서 다시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요것도 n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n에다가 값을 1, 2, 3, 4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는 거기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인 거거든. 맞지? 그럼 이거를 내가 n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거거든. 다항 함수로 보고. 그렇게 보고 이제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작성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는 2분의 d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n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 괜찮아?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알았어.
맞아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 두 가지 관점. 요거를 이제 둘 다 이제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가면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요거의 활용법부터 할게. 이차 함수를 하긴 할 건데 앞서서 요거부터 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는 건 뭐야?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항의 개수잖아. n이 나타내는 게 항의 개수인데 여기서 이 a1 플러스 an이라는 요 식이 좀 두드러지지. 맞아? 이게 서로 다른 두 항의 합이잖아.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관점은 또 뭐가 있겠어? 등차 중항을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등차 중항을 뭔가 써먹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해가 안 해? 왜냐면은 a1 플러스 an이라는 것이 첨자 합이 몇이야?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를 첨자 합이 n 플러스 1인 녀석과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는 관점을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등차 수열 합을 구할 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 항의 개수 곱하기 등차 중항 아니면 이것도 하면 결국 센터로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 항의 개수 곱하기 센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납득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 납득하니? 그럼 요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거든. 상수항이 빵이야. 그치? 근데 상수항이 빵이니까 요거는 항상 2차 함수긴 2차 함수인데 항상 뭘 지나?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지. 그래서 요게 항상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서 요 SN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2차 함수의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2차 개수가 정확히 뭐랑 같아? 공차의 절반과 같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둘 만하겠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냥 공차와 같고 일반항의 1차항 개수는 그냥 공차와 같고 등차 수열 합의 2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과 같다. 납득하시겠어요? 자, 근데 요걸 통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로 해서 내가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하잖아. 합을. 그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돼. 4가지. 어떻게 되겠어? 축이 여기가 이게 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n축이거든. n축. 여기 있는 게 얘가 다 그냥 n축이야. 근데 축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그럼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가 공차 양수, 위에는 공차 음수인 경우는. 근데 축이 만약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쪽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겠지. 납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이 써먹을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에서 두드러지는 함수의 중요한 성질은 뭐야? 축에 대한 대칭성이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주 써먹을 수 있겠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뭐 볼 거냐면은 예제 8번 이거 중복되니까 건너뛰고 예제 9번 한번 같이 볼게. 예제 9번을 보면은 n개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a1, a2에서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의 값이 궁금하다. 그럼 가조건을 보면은 a1 플러스 a2가 10이고요. 나조건을 보면은
an-1 플러스 an이 50이라고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지금 다조건을 보면 어때? 지금 a1에서부터 an까지 다 더했잖아. 그럼 이게 등차 수열 합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걸 표현하면은 결국에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거든. 그죠? 그럼 이제 요게 240일 때 자연수 n을 구해라 라는 건데, 지금 a1 더하기 an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때요? 처음 짝이 몇이야? n 플러스 1이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권을 보는 거야. 가족권에서도 내가 이 a1, an 이렇게 더하면 첨자가 n 플러스 1이잖아. a2? 근데 그러니까 a2, an 마이너스 이것도 더하면 첨자가 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요게는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a2랑 an-1이 a1이랑 an 더한 거랑 같겠지. 맞아? 그럼 두 개 더하면 2 곱하기 a1 더하기 an이 될 거거든. 그럼 요게 60인 거잖아. 그럼 요게 뭐가 돼? 30이 되겠죠. 그지? 그럼 30이면 여기 대입하면 뭐가 돼? 2 나누면 15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그럼 15n이 뭐가 되는구나? 240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A는 결국 뭐가 된다? 16이 되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됩니까요? 어디 가는지 알겠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0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이것도 지우고 예, 10번을 보면은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에 대해서 s9랑 s18이랑 같대. 그랬을 때 집합 tn을 지금 sk를 원소로 갔는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n의 n을 결정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요 k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 값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sk가 결정되는 거지. 그랬을 때 집합 tn의 원소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1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자, 이건 어떻게 하냐? 보통 같았으면은 어떻게 막 이거 SM 공식 써가지고 막 식 써가지고 했겠지. 그럼 절대로 근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이 내가 뭐인 걸 배웠어? 2차 함수인 걸 배웠잖아. 그럼 요거는 내가 딱 요걸 보고 느껴지는 거네.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이거 동일한 거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이걸 보고 내가 생각 드는 거야. 너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함수값이 동일하면은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대칭성 떠올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갖고서 뭔가 한번 활용을 해보자. 등차 수열 합이 결국 2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근데 이렇게 같아지는 게 있으면 축이 왼쪽에 있지는 않겠지. 오른쪽에 있을 건데, 물론 지금 공차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는 몰라. 근데 대충 뭐 위로 블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 뭐 아니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 되지. 뭔가 모순이 발견되면. 자, 근데 그랬을 때 지금 S9랑 S18이랑 같잖아. 그지? 그럼 S9, S18 같은데 여기가 각각 쌤이 9랑 18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딱 대칭 날 여기 몇이어야 되겠어? 27이어야 되겠죠. 이 지점이 나타내는 거는. 맞습니까? 그럼 축이 사실 여기서는 몇인 거예요? 축이? 대칭성 활용하면 축이 13.9
5가 되겠지. 요게 이제 축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tn의 원소 개수가 13이 돼야 되거든. 그럼 1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언제겠어? 이 축 바로 직전에 n 여기서 13에서 함수값을 가질 때지. 그럼 어떻게 돼? t1, 여기 t13 하면 s1, s2, s3가 쭉 가서 s13까지면 얘네가 값이 다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n이 13일 때 처음으로 원소 개수가 1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13에서의 함수값과 14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집합으로서 봤을 때는 이걸 하나의 원소로 칠 수가 있지. 그래서 n이 14일 때도 원소 개수가 13개가 돼. 맞아? 그 다음에 n이 15로 넘어가잖아. 15로 넘어가면은 15에서의 함수값은 대칭성에 의해서 12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거든. 그러면은 집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원소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15일 때도 그게 된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되겠어? 이렇게 쭉 가는 게 27 바로 직전인 26까지 그렇게 되겠지. 경계를 잘 봐야 돼. 27은 왜 안 돼? 얘는 값이 0이잖아. 0이면 새로운 원소가 추가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얘가 0은 포함이 안 하잖아. 정형이 자연수니까. 그죠? 그래서 딱 26까지 되는 거야. 27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해주면 답이 나오고. 그럼 합을 구하면 2분의 어차피 이것도 등차 수열이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3에서부터 26까지 14개지. 그럼 14 곱하기 요거 2개 더하면은 39 했으니까 이거 나누면은 7이지. 그래서 7 곱하기 39 하면은 몇이에요? 27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27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할만하시죠?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11번 한번 같이 보자. 11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입니다.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고 동차가 D래. 그럼 등차 수열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 궁금하네. 그래서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이 0이 아니라고 하고요. 나조건에서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ak 요게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는데 자 그래서 요 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요거 어떻게 하냐? 이 등차 수열 합을 나타내야 되는데 맞아? 요거는 완전 이 나조건 요거를 사용할 때 얘를 2분의 해서 n 곱하기 a1 플러스 am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죠? 이렇게 썼어. 그랬을 때 요거는 결국에 사실 2분의 m 요거는 의미가 없거든. 근데 2분의 해서 요 m은 의미가 없거든. 0이 될 때 자연수니까. 그럼 결국 a1 더하기 am이 0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걸 2분의 a1 더하기 am으로 보면 이게 센터니까 요거 m 곱하기 a 해서 얘네의 센터가 몇이야? m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요게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지?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m 플러스 2분의 1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두고 쓰면은 m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m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d가 0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럼 마이너스 36을 우변으로 옮긴 뒤에 양변을 2로 곱해주면은 요건 2m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7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걸 만족시키는 m과 d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요거 자연수지. 맞아? 요것도 자연수잖아. 그럼 이거 우리가 뭐 풀면 돼? 부정방정식 풀면 돼. 곱했을 때 어떤 특정 숫자 되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 곱에 대한 부정방정식 계산하면 돼요. 이게 수열 문제에서 수열 자체가 수열이 정형을 자연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뭐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방정식 푸는 경우도 왕왕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알고 있으면 좋지. 근데 이게 일단 2n-1이니까 무조건 홀수잖아. 그럼 여기 이 72가 인수분해가 되기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홀수인 케이스만 내가 가정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2n-1이 뭐 될 때? 1 될 때는 m이 1 될 때지. 그리고 2n-1이 3 될 때는 m이 2 될 때고요. 2n-1이 9 될 때는 m이 5가 될 때. 그죠? 그러면은 1일 때는 d가 72. 요거는 뭐 요때일 때는 요거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됐고요. 그다음 이제 뒤에 볼게요. 그다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열의 합 SN과 AN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게 내가 SN과 AN이 같이 주어지면은 AN으로부터 SN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합을 계산하면 되지. 근데 SN으로부터 AN을 구하고 싶잖아. 그럼 뭘 하면 돼? SN에서 SN-1을 빼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사실 끝나거든. 맞아요? 이게 다야 사실. 관계는. 단 SN에서 AN으로 갈 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SN-SN-1 하는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n이 이게 1 넣으면 이게 S0대가 사실 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러니까 A1을 뭘로 정의를 해야 돼? S1으로 정의해서 풀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관계 자체는 이게 다야. 단데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하고 있잖아. 등차 수열에서 근데 이거를 등차 수열의 맥락으로 옮겨가서 보면은 등차 수열이라는 맥락에서 이 SN과 AN의 관계를 한번 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N이라는 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미 알고 있고요. SN이라는 녀석이 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고 있어. 그지?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식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 어떤 관계가 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항 개수가 공차인데 합은 뭐가 돼? 공차의 절반. 맞아? 그래서 얘네가 서로 절반 혹은 뭐 2배 요런 사이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에 의해서 이 상수항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AN과 SN 자체는 1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또 얘도 동일해야 되지. 그래서 n에다 1 넣었을 때 동일해야 되는 A1과 S1이 동일한 이런 관계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 AN, SN.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AN이 4n-3이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쳐봐. 그럼 이걸 통해서 SN을 구하고 싶거든.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최고 차항 개수가 어때? 2배 절반 사이지.
그럼 얘의 절반이 합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잖아. 4잖아. 합은 뭐가 되겠어? 2n 제곱 되겠지. 그리고 어때야 돼? A1과 S1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요건 1이잖아. 그럼 요건 마이너스 n이 돼야 돼요. 훨씬 쉽지 이러니까. Sn 4번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이번에는 AN을 뭐 8n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거 갖고서 내가 SN을 구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8이지? 절반이지? 아 그럼 4n이지. 그지? 1 넣었을 때 몇이야? 3이지. 1 넣었을 때 3 돼야 되지. 얘도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엄청 쉽지?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SN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SN이 이번에는 8n 제곱 마이너스 6n이라고 쳐봐. 맞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어야 등차 수열 합이거든.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럼 요걸 갖고서 내가 AN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 공차 절반이지. 요거 2배 해야 얘랑 같겠죠. 그럼 얘가 16n 되고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지. 1 넣으면 2지. 2 되려면 마이너스 13은 그래서 쉽죠.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SN을 마이너스 5n 제곱 플러스 9n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걸 한번 해보자. 그럼 AN이 뭐가 되겠어? AN이 마이너스 5지. 2배 마이너스 10.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지. 1 넣으면은 4지. 1 넣어서 4 되려면은 플러스 14는 되겠네. 쉽죠? 엄청 쉽다. 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리마크 하나 달아두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 요게 합은 내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SN이 주어졌다라고 쳐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AN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경우에는 상수항이 만약에 있잖아. 상수항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요 AN이 언제부터 등차 수열이냐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n이 1에서 2로 건너뛸 때는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A1과 A2는 등차 수열 관계에 있지 않아. 근데 A2부터 A2, A3, A4 얘네는 등차 수열의 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쓰냐? 그래서 n이 만약에 1일 때는 1일 때는 S1가 그대로 써야 돼. 저거 한 대로. 그래서 1 넣으면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라고 써.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으면 그때부터는 등차 수열이거든. 그치? 그때는 그럼 요거를 여기 있는 상수 있지? 요거를 가리고 나서 등차 수열로 생각하고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 1이지. 2배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2n이 돼. 맞아? 얘가 2부터 그리고 나서 얘가 2부터 시작이긴 한데 요거 가려놓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아야 돼.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3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되 단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2부터 등차 수열이다. 알겠어? 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예제 1번 같이 보면은 예제 1번은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1. 그럼 AN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n 1 넣었을 때 15 돼야 되니까 플러스 17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제 n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럼 이걸로 내가 뭘 구해야 돼? SN을 구해야 돼. 그럼 SN은 뭐가 돼? 마이너스 2지.
그럼 절반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n제곱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얘가 15지. 1 넣었을 때 15 되려면 플러스 16n이면 된다고. 그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요게 n축이고 이렇게 있고 얘가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얘가 0과 16에서 이렇게 근을 갖는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근을 가질 때 지금 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이차함수가 뭘 가질 때를 구하면 돼? 축을 가질 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축을 가질 때가 어디겠어? 축의 위치가 8이지. 그래서 요때 최대값 가지니까 n의 값은 뭐가 되나? 8이 됩니다. 1번.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을 보면은 예제 2번은 어떻게 돼?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SN이 지금 2n 제곱 마이너스 3n이잖아. 그럼 요걸로부터 내가 AN을 또 구해. 자, 요거 2지. 최고차항에서 그럼 2배 해야 되잖아. 그럼 4n 하고 1 넣었을 때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 쉽죠? 그래서 AN이 100보다 커야 돼. AN이 100보다 크려면은 대입하면은 4n-5가 10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옮긴 다음에 이렇게 뭐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죠. 되겠어요? 이건 답이 아마 27이겠지. 처음 보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구해주면 되겠다. 납득가시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만 하면은 그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만 하면은 잠깐만요. 배터리가 없어서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만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에 대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보량이 많아. 수업은 내가 녹화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영상 줄까? 한번 다시 봐. 그러면 한 몇 번 한 처음에 만약 잘 이해 안 가면은 물론 나한테 질문해도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이 이때 한 번뿐이잖아.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이거 어차피 내가 내 유튜브가 있어서 다 링크 걸어 내가 그 링크 보내줄 거거든. 그래서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유튜브 가면 내 다른 수업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일단 뭐 써놨으니까 뭐 그거 관련해서 공부하셔도 돼요. 수투는 내가 좀 많이 올려놨거든. 거기서 수업하는 교재들은 다 내 교재들이라서 다 나는 내 교재들로만 수업하거든.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관련해서 필요하면 내가 또 자료는 줄 수가 있어. 자, 여튼 그다음 볼 건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들을 미지수로 잡는 거 이거잖아. 요건 항상 이제 뭘 이루도록 잡아야 되냐면은 대칭성을 이루도록 잡아야 돼. 대칭성.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내가 잡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되게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 중간의 항을 뭘로 잡아요? A라고 그냥 잡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잡냐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통해서 합이나 곱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합과 곱을 계산할 때 굉장히 용이해지거든. 합이 뭐가 돼? 3A가 되지. 그치? 곱이 뭐가 돼? 이건 그냥 합차로 계산이 되거든. 맞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워진다. 그치? 3개일 때는 되게 장명하고 그럼 5개일 때는 어떻게 될지 알잖아. 5개일 때는 요 양옆에 하나씩 더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홀수계일 때는 그게 좀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했어? 4개야. 그럼 어떻게 잡아? 이거는 A-D 두 칸씩 띄워서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4개일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이러면 또 훨씬 더 용이하겠지. 그냥 합이 그냥 4A고 곱은 이렇게 합차, 이렇게 합차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칭성을 이루도록 잡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 이유는 계산할 때. 이제 합과 곱의 계산이 되게 용이해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됐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등차 수열의 성질인데 이거는 내가 더 뭐 자세하게는 안 할게. 이 성질은 그냥 같은 간격으로 뽑아내서 하면은 등차 수열되고 합차 계산해도 등차 수열되지. 맞아?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되거든. 여기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겠어? 등차 수열 이루는 거를 내가 일정 간격으로 뽑아.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세 칸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뽑을게. 그럼 A1, A4, A7, A10 이렇게 뽑아. 같은 간격으로. 그럼 그 녀석들만 다시 모아서 수열을 만들면 걔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 말이에요. 맞아? 어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세 칸씩 건너뛰었으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같은 개수의 항의 합들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A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A2 더하기 A2 A3 A4 A5 A6 이렇게 더한 녀석이 파란색 덩어리가 뭐가 돼?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연속하게 A1, A3,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내가 합을 구해서 계산을 해도 얘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이 세 번째는 그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지? 자, 예제 3번을 보면은 3번은 곡선이랑 y,5가 세 점에서 만나고 세 점의 교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 y는 얘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야. p야. 그래서 얘가 y는 5랑 만나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를 이제 a라고 잡으면 여기는 a-d,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d라고 잡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있는 a-d, a 플러스 d라는 세 실근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거랑 요거를 같다고 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온 세 실근인 거지. 그럼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 2x, 그럼 이걸 옮기면 되거든. 빼주면 되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 마이너스 5는 0인 거예요. 그래서 얘의 세실근이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요것들인 거니까 요거 이제 다 합을 구하잖아. 그럼 다 더하면은 3a가 되는데 요게 2분의 6이 돼야 되니까 3이라서 a가 1이라는 걸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요. 맞아?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를 계속 이용하면 되거든. 교차 곱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1이고 1-d고 이게 이제 1 플러스 d니까 교차 곱을 구하면은 요렇게 맞지? 곱하면은 1-d, 1 플러스 d 나오면 이렇게 2지. 맞아?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3-d 제곱이거든. 그럼 3-d 제곱 했을 때 요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럼 d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럼 공차가 2라고 가정을 해도 전에 하자가 없지. 얘가 2면은 요거 마이너스 1 되고요. 요거 3이 되겠지. 그래서 p 5-p는 뭔가 미소의 관계. 이거 복부에서 답 내면 나오겠죠.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 4번을 보면은 각 ABC가 120도고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몇 도래? 120도래. 그래서 여기를 대충 ABC라고 잡자. 자, 그랬을 때 이 세 변의 크기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 쌤이 중간에 있는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그럼 얘는 A-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 지금 AC의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잖아. 그럼 넓이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A-D 하고 사인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인데 요게 15 루트 3이잖아. 그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고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a 곱하기 a 마이너스 d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60임을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되지. 그럼 끝나겠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